가끔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가슴이 뭉클해지게끔 하는 공익 광고들을 보곤 합니다. 이런 광고들을 보면 괜시리 눈물이 나기도 하죠. 저뿐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익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그쪽에 그런 나라의 국가 아이들이 나오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말로 전 세계에는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맥없이 죽어가는 게 맞을까요?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근데 세상은 정말로 나빠지고만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개인으로서 제약이 너무나도 많아 뭔가 하기에도 뭐합니다. 범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눈독 들여왔던 책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제목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입니다. 저자는 장 지글러입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유엔에서 기아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이죠. 믿음이 가는 책이라 보여서 천천히 함께 읽어나가기 시작했죠. 오늘은 그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읊어보고자 합니다. 책 초반에 제시하고 있는 세계 지도를 보면 책에서는 검정색으로 진하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아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빈곤층 나라였는데 이 책이 대략 쓰여진 시기가 2000년도 정도일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보셔야 된다는 점이 있겠죠. 지금은 2021년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났어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20년이라면 강산이 변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를 보면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필수로 갖고 한번 읽어야겠죠. 인류의 10%가 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류의 10%라고 한다면 한 7억에서 8억 정도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 막 태어난 새 생명부터 꽃을 피워보지 못한 소년, 소녀들이 이렇게 맥없이 죽어간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팩트풀리스라는 책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은 2019년에 쓰여졌어요.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는 통계를 보고 늘 비교해야 한다는 이런 명제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과 함께 읽다 보니까 이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다소 틀린 말들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팩트풀리스에 의하면은요 기아 그리고 난민의 현실은 매우 비관적인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어요. 단순히 한 개의 팩터만, 한 개의 수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인구 대비 빈곤층과 난민이 줄어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을 벗어나서 중산층으로 많이 돌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계의 이런 문제들은 왜 해결하기가 어려운가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문화, 지리, 정치적 요소였습니다.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난제들이죠. 어느 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급자족의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애를 써도 주변 나라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적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힘을 쓰고 있는데도 주변 국가가 그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습죠? 왜 이거를 반대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의 기업들 그리고 그를 넘어서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요 결국은 자국의 이익 추구를 최선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국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제1의 목표죠. 책에서는 그 예시를 스위스의 글로벌 기업 네슬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의 행복, 미소 그리고 달콤함과는 조금 다른 행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국가가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어떤 분유 같은 거를 사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과정에서 네슬레가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기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거였어요. 되게 웃기죠? 아이들의 분유를 만드는 회사가 아이들에게 분유를 주기 위해서 국가가 그걸 매입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걸 팔지 않겠다라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분유 그리고 유아식을 판매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요. 이 네슬레는 이 지역의 분유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공장까지 경영하고 있어서 목축업자들과 독점 계약을 맺고 판매망도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도 그걸 거부했어요. 어느 한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의존해서 벗어난다면 자립성을 높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국제기업들이 그때까지 누려온 많은 특권들 그리고 이익들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볼게요. 이 책이 쉽고 재밌게 읽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쉬운 대화체 형식의 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과 아빠가 문답하는 형식이죠. 아들은 아빠에게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을 계속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교양 목적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역사는 틀린 것을 기록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책의 저자인 장 지글러 또한 계속적으로 세계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UN 그리고 세계은행이 제시한 통계 자료를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공기의 질도 좋아졌고 빈민층의 수는 줄어들었고 교통과 의료시설이 발전됐습니다. 경제는 조금씩 성장해서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리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환경에 대한 관심까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책 팩트폴리스에서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배웠네요. 책 팩트폴리스에서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통계 자료, 그리고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이야기하는 가난, 그리고 기아의 현장. 굉장히 극적인 비교였죠. 우리는 한 개 이슈에 매몰되어서 수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돌아보고 비교해보면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책을 두 문장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역시나 사실이다.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늘 리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